오늘 이제 배워볼 내용은 성분의 내분점. 저번 것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되는데 저번 게 너무 쉬웠던 거지, 근데. 자, 일단은 내분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부터 한번 따져보면, 한자로 하면 쉬워. 내분점에서 내자는 안쪽을 말하는 거지, 안내자. 그 다음에 분자는 그 시간의 단위 분이 아니라 나눌 분자야. 알겠니? 분수할 때 분자야. 분수할 때 분자. 분할 할 때 분자. 그 다음에 그런 정이지고. 그러면은 안쪽에서 이어서 보려면 은 뭐야? 안쪽에서 나누어진 점이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뭐야? 이런 식으로 내가 성분을 그어놓으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두 점 사이의 거리 뭐부터 시작했어? 수직선 1차원에서 먼저 시작했지? 1차원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확장이 됐어? 좌표평면으로 확장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시간에도 똑같아. 그게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기초가 될 거야. 봐봐. 자, 일단은 성분 AB가 있다. 자, 얘를 갖다가 어디에서 나눈다고? 어디에서 나눈다고? 안쪽에서 나눈다고. 안쪽. 그러면 안쪽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야. 2대 1.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2대 1. B를 선생님이 예로 든 거야. 2대 1로 이렇게 안쪽에서 나눠진 거야. 안쪽에서. 그러면 태클 걸 만한 게 있잖아. 바깥쪽에서 나눈 것도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한 학년 여러분 선배들은 외분점이라는 걸 배웠어. 끔찍해. 이거 사라졌어. 왜 사라졌어? 어려워서. 외분점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있었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거기에서 진짜 쉬운 내분점만 남았어. 그나마 여러분 진짜 쉬운 거 하는 거야. 그래서 1년 여러분 선배들만 해도 1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1년만 빨랐어도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1년 선배들은 내분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이 내분점은 굉장히 쉬워. 그냥 이거만 안쪽에서 나눠가지고 얘를 P 이렇게 하면 선분 이렇게 써. 선분의 내분점이잖아. 선분 A, B를 2대 1이지 지금. 2대 1로 내분하는, 안쪽에서 나누는 이런 뜻이지. 내분점을 뭐라고 하자? 그런 내분점을 P라고 하자. 알겠니? 또 한 명 왔네. 빨리 들어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P의 좌표를 우리가 먼저 구해주는 게 목적이야. 이게 결국에는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내줄 거 아니야. A도 어떤 순서상이고 B도 어떤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내준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P도 어떤 순서상으로 나타내지겠지. 이제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찾아보는 거야. 공식이 나와, 공식. 외워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찾을 수 있냐.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1차원부터 출발할 거야. 1차원. 어디? 수직선. 자, 수직선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쉬워? 할만해. 내분점 할만해. 외분점이 어려운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A, 또 너를 B, 여기를 A, 여기를 B 하고 너를 A, 너를 B. 자, 이렇게 해서 좌표까지 다 적었지. 이거를 안쪽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냐? 그냥 우리 바로 가자. M 대 N. 바로 공식 가자. 쉬워.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P라고 할게. 요 P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자. 1차원이야. 할만해.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저번 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지? 방법 배웠지? 공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외우려고만 하니까 방법이라고 표현할게. 방법 배웠잖아. 두 점 구할 때 어떻게 해? 거리? 빼면 되지? 큰 거에서 작은 거 어떻게 하자? 빼. 그러면 P의 좌표를 우리가 일단 X라고 가정을 해볼까? 자, 그러면 X에서 A를 빼면 되지. 큰 거에서 작은 거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X가. 자, 그래서 X에서 A를 빼고 그 다음에 B에서 X 빼면 얼마? B 빼기 X. 자, 이렇게 해서 둘 A와 P의 사이 거리, B와 P 사이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얘네들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지? M 대 N이라잖아. 거리가 M 대 N. 자, 그래서 얘네들을 M 대 N. 자, 이렇게 써주면 뭐가 만들어져? 비례식이 만들어지지. 자, 이 비례식을 풀면 뭐가 되는 거야? 공식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구해주자. 그럼 내항의 곱은 뭐? M 곱하기, 그냥 쓰자. M 곱하기 B 마이너스 X는 N 곱하기 X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쓰면, 자, 먼저 그래서 MX. 자, 우리 지금 뭐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내분점 X 구하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x만 뽑아내야지. mx 마이너스 mx 이쪽은 nx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은 mx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붙이면 n 플러스 n 괄호치고 x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한쪽. 자 그 다음에는 nb 나머지 na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na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에 써주면은 nb 더하기 na 자 이렇게 나오지. 그냥 계산한 거야.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 이거. 자 그래서 n 플러스 n 개수로 양변 나누면 x가 나오겠는데 그게 뭐야? n 플러스 n분의 nb 플러스 na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x가 뭐라고 나왔어? 이런 이상하게 생긴 녀석으로 나왔어. 자 얘가 바로 뭐야? 이제부터 여러분이 외워줄 이 내분점 공식이 되는 건데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일단 외우는 거는 물러설 길이 없어. 여러분 외분점 공식까지 안 외우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내분점 공식만 외우면 돼. 지금 이것만 외우면 돼. 옛날에 외분점이 있어가지고 진짜 고통받았어.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여러 번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 됐지? 준비됐지? 자 일단은 뭘로 할까? 일단 이렇게 외우면 돼. 예시 들기 전에 자 일단 요 어디에다가 적어놓으면 좋아? 1단계 선생님이 잘 정리를 했어. 일단 얘 뭐야? 분수지. 어떤 분수지? 일단 분수인 건 맞아. 그래서 분수야. 분수꼴을 어떻게 적어? 그냥 위쪽에 뭐 들어가고 아래쪽에 뭐 들어가서 짝대기 하나 구분선 가면 되잖아. 그치? 먼저 이것부터 만들어줘. 자 그 다음에 2단계 뭐냐면 요거를 갖다가 n으로 쪼개는 거잖아. 그치? m 대 n으로 쪼갠대 문제에서. 그러면 mn을 그냥 써. 여기 점도 필요 없어. mn 적어. 그 다음에 이제 분수꼴로 적었던 거를 여기다가 해서 분모 쪽에 mn 그 다음에 분자 쪽에도 mn 이렇게 적어. mn 알겠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여기서 더 진행을 하면 자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표현했어? AB라고 표현했지. 선분 AB를 다시 한번 적어보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라고 표현했지. P가. 근데 여기에서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순서를 바꾸면 선분 A, B 지금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지. 그러면 A에서 B까지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쪼개겠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2대 1이면 아니다 2대 1은 너무 작아. 3대 2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3대 2 요 순서대로 나누겠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순서를 바꿔버리면 B에서 A까지를 그지? B에서 A까지를 3대 2로 쪼개겠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전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향성분이라고 그래. 이름을 외울 필요 없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유향성분.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유향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여기서 A가 앞에 있으니까 A를 우리가 이제부터 시점이라고 부를 거야. 시점. 시작점. 알겠지? 시작하는 점. 해서 A. 그 다음에 B를 진짜 있는 거야. 종점. 있는 단어긴 한데 외우지 마.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시점, 뒤에 있는 걸 종점. 자, 이렇게 볼 건데 지금 A의 좌표가 뭐? A, B의 좌표가 뭐? B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 여기 봐봐. 집중. 여기 지금 2단계까지 해가지고 MN 적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뭐 할 거냐면 여기는 MN 그대로 건들지 말고 분자 쪽에서 뭐가 돼 있잖아. 뭐가 곱해져 있지. 이렇게. 자 일단은 앞에서 적었던 거 그대로 적은 다음에 자 요쪽에 m에다가 앞에다가 먼저 곱할 거를 바로 종점의 좌표를 곱해줘. 알겠지?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종점의 좌표를 먼저 앞에다가 곱해. 얼마? B. B였지. 그래서 곱하기 위에다가 적어. B. 항상 이렇게 귀엽게 적어. 이렇게 귀엽게 위에다가 귀엽게 B 이렇게 곱해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에다가는 누굴 곱한다? 앞에 있는 시점의 좌표를 곱해준다. 여기서 시점 얼마?
A. 자,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는 A를 곱해. 이렇게 외워. 알겠지? 하면 이게 지금 형태는 다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연결부호가 뭐야? 연결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딱 외워주면 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이 공식. 수능 볼 때까지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 많이 하시면 당연히 익숙해질 거고. 여기 mn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 3대 2, 3, 2 그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4대 3이라고 나왔으면은 4, 3, 뭐 8대 7이라고 나왔으면은 8, 7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a가 마이너스 5고 b가 7이다. 예시.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할까? 우리 성분 A, B를 이렇게 쓰지? A, B를 뭐가 좋겠니? 뭐로 할까? 그냥 2대1로 하자. 자, 2대1로 여러분 쉬운 거. 내분하는 내분점. 이렇게 표현을 해.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은 그냥 바로 이렇게 크게 한번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분수꼴이지. 자, 분수꼴이니까 이렇게 딱 하나 그으란 말이야. 1단계 끝. 자, 그 다음에 2단계 뭐? 몇 대면? 2, 1 이렇게만 적어. 그 다음에 분자 쪽 2, 1 이렇게만 적으면 돼. 됐지? 천천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라? 종점이 누구? 종점이 7 끝나는 얘 7이 얘한테 곱해주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시점이 누구? A 마이너스 5 그래서 시점이 뒤에다가 곱해지는 거라고. 됐지? 자, 이렇게 귀엽게 곱해가지고 플러스 연결부 무조건 플러스로 적어주면 돼. 내분점은 항상 플러스야. 외분점은 빼는 거였어. 외분점에서 여러분 이건 상관없어. 그냥 얘기야. 넋두리야. 외분점은 여기가 마이너스면 돼. 그걸 예전에 여러분 선배님들이 했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했어. 선배님들이. 그래서 막 미쳐 돌아갔어.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뭘 구해야 되는 건지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다 헷갈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럴 일이 이제는 없어. 내분점밖에 없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 가능하지? 3분의 14 시작 마이너스 5 14 빼기 5 얼마? 9 해서 깔끔하게 3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는 건 당연히 좋은 행동이긴 하나 저번에도 말했듯이 공식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공식 잘 쓰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빨리 풀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도 풀었으면 좋겠어. 약간 자, 봐봐. 여기 지금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5와 7이라는 점이잖아. 봐봐. 그죠? 자, 7 이렇게 표시했어. 그 다음에 여기를 몇 대면? 2대 1로 나누랬잖아. 네?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봐. 도형. 길이라고 생각해. 길이 문제야. 길이. 마이너스 5에서 7까지 거리를 몇 대 몇으로 쪼개? 2대 1로 쪼개는. 그치? 길이를 구해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12. 그치? 12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쪼개는 거잖아. 총 몇으로 쪼개는 거야? 더해서 3으로 쪼개는 거지. 3으로 쪼개면 얼마? 4야. 이거 하나당 얼마? 4라고. 이건 얼마? 8이라고. 그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망명통치가 아니야. 내가 무조건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놔야 돼.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도형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림으로. 알겠지? 그림으로 푸는 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8 더하면 이 점 나오겠지. 얼마? 3. 똑같잖아. 3. 그치? 그 다음에 7에서 4 빼면 또 얼마? 3. 똑같이 나오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게 불편할 때도 있고 공식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개념이야. 자, 집에 가서 지금 한 거 잘 이거 찍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서 개념 정리하시고 지금은 선생님한테 집중하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지? 되지? 나는 대답을 한 번도 못 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자, 한번 문제 풀어보자. 한번
바로 하고 2차원으로 확장을 할 거야. 준비됐어? 잠깐만. 이거는 오케이. 이걸로 하자.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문제 좋다. 39번. 몇 페이지? 25쪽. 해봐. 39쪽. 거기서 딱 이 39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공식으로 풀어볼 거야. 자,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하고 선분 B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해. 자, 그러니까 얘랑 얘는 지금 뭐야? 시점과 종점을 완전 뒤바꿔놨지? 뒤바꿔놨어? 자, 그러면은 당연히 결과도 다르다. 자, 해서 A가 마이너스 1이란 점, B가 9라는 점이야. 이거 그냥 이렇게 풀어볼까? A를 마이너스 1, B를 9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 10이겠지? 맞아? 자, 근데 이거를 몇 대면? 2대 3으로 진짜 좋아. 2대 3. 숫자도 좋아. 어떻게 쪼갠 거야? 10을 5로 쪼갠 거야. 5만큼. 얼마? 하나당 2야, 길이가. 그러면은 2개니까 얘는 4야, 길이가. 그 다음에 얘는 3개니까 길이가 6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얼마? 3. 9에서 왼쪽으로 6만큼 갔어. 똑같이 얼마? 3. 어느 쪽으로 해도 똑같다고.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좋다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런 식으로 풀면 오히려 불편한 문제도 있어. 근데 여러 가지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풀어보자. 2대 3, 2, 3, 2, 3. 공식. 자, BA라고 적혀 있잖아. A가 종점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놓고 그 다음에 3, 너한테 시점 B를 곱하자. 9가 시점 9 이렇게 곱하는 거지. 자, 그래서 2번은 공식으로 이렇게 풀면 풀린다. 공식도 쓸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분모부터 5분의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27 25 깔끔. 그래서 5다. 다르지? 1번이랑 2번의 결과가 다르잖아. 당연히 다르지. A, B랑 BA 시점과 종점을 뒤바꿔 놨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다르다. 자, 그래서 5. 자, 그 다음에 중점이란 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따가 할게. 한 번에 할 거야. 무게중심이랑 같이 할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써봤어. 뭐를? 1차원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을 다 써봤어. 자, 그래서 2차원으로 확장을 하자, 우리 지금 바로. 자, 일단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쌤이 그거 줬지? 프린트 줬지? 프린트 문제. 그거 가지고 있니? 거기에 보면은 풀어봤어? 아니 뭐 꺼낼 필요는 없어. 그냥 봐. 평행선 3개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잖아. 그치? 갈문에서 다 배웠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 여기가 m 대 n이면 너도 m 대 n이다. 이거 다 배웠지? 기억나지 이거는? 근데 결과는 기억나는데 이거 증명하는 거는 모르지? 이거 봐봐. 여기하고 여기 지금 평행선이잖아. 다. 평행선이 이거는 솔직히 알잖아. 이 둘이 무슨가? 동의가. 그치? 알지? 이거는 알지? 1학년 때 배운 거, 중학교 1학년. 그래서 동의각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은 직각, 너도 직각. 여기가 만약에 M 대 N이면 당연히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닮음이잖아. AA 닮음. 그치? 그래서 닮은 B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입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너도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거의 그냥 뭐 기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다시 기울기가 너무 없어서 민망하네. 그렇게 해서 대놓고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딱 수선의 발 내려서 물론 너하고 너는 당연히 얘네들하고는 각도가 다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x 이 둘은 동의각으로 또 간단 말이야. 그치? 됐어. 자 그러면 너도 지금 높이니까 여기에서 선분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디에서나 일정하니까 너도 m 대 n이면 너도 마찬가지로 m 대 n이겠지. 얘도 m 대 n이겠지. 자 그러면은 너도 마찬가지로 몇 대면 m 대 n이다. 이렇게 타고 오는 거지. 이게 증명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 닮음 이용해서 증명한 건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평행하게 평행 이동이라고 하지. 평행하게 옮기면 무슨 삼각형 만들어져? 닮은 삼각형 만들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라고. 그치? 거기로부터 막 그냥 비례식 계산해가지고 m 대 n 위에 거 대 아래 거가 위에 거 대 아래 거다. 이거 배웠잖아. 이거 왜 가르쳐 줄까 지금? 왜 이렇게 집중할까 여기에? 이걸 쓰기 때문이야. 어디에서? 2차원으로 확장했을 때 바로 여러분 바로 쓴다고. 알겠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중학교 도형이 중요한 거야. 얘부터 앞으로도. 자 보자. 우리 여기에서 뭐 구한다고? 뭐 구하는 게 목적이니? 지금 정신 안 잃었지? 괜찮지 얘들아? 선분의 내분점 어디에서 해? 2차원 평면에서 해. 내분점 구할 거야. 어떻게? 몇 대 몇? m 대 n 해보자고. m 대 n 이렇게. 자 그리고 a 너를 a, b라고 하고 b를 c, d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마치 그거 같네.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했던 그 추억이 생각나니?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p라고 했을 때 이 p 점의 좌표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 왜 앞에서 1차원 먼저 했겠어? 그 확장된다고 했잖아. 1차원에서의 내분점의 그 공식이 2차원으로 그대로 확장이 되는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 봐봐. 여기에서 x좌표 표시하면 이쪽에 a 매치고 그 다음에 x좌표 여기서도 표시하면 이쪽에 c 매치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쭉 내려가지고 너를 뭐라고 할까? x좌표를 x라고 할까? 그러면 x 이렇게 적으면 되지. 자 봐봐. 지금 얘하고 다 점선들이 다 뭐야? 뭘 이뤄? 평행을 이루잖아. 평행. 네? 다 평행선이잖아.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겠니? m 대 n이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위에 거 대 아래 거가 m 대 n이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지금. 90도 왼쪽으로 꺾어서 위에 거 대 아래 거가 m 대 n이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가? 이 1차원 수직선 하나 x 여기에서 하나가 m 대 n이구나. 이게 성립하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진짜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모든 떡밥을 다 흘린 거야. 중학교 도형 이쪽, 그 다음에 1차원에서의 내분점 공식 다 이걸 위해서라고. 됐지?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다 라는 걸 알았으면 나는 뭘 구하면 돼? x좌표끼리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내분점의 x좌표가 나오는구나. 됐지? 그냥 x가 나오는 거잖아. x 똑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뭐야? 바로 크게 치고 이번에는 두 개 나오잖아. 순서쌍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분수, 얘도 분수. 일단은 y좌표 쓰지 말고 여기에서 몇 대 몇이라고 그래서? m, n, m, n 이렇게 해서 먼저 써. 그 다음에 또 뭐해라? 앞에 거 반복. 종점이 얘잖아. 종점의 x좌표와 시점의 x좌표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여기다가 곱하면 끝. 됐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가 연결부 끝 해서 내분점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은 뭐야 결국? x좌표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을 쓴 거. 그 다음에 y좌표 뭐겠니 또? 쓸 수 있겠지? 너네도 다 y좌표에서의 내분점 공식을 쓴 거 라는 거야. 왜? 다시 지금 이해 100% 됐어? 집에 가서 다 써볼 수 있어? 자 다시 봐. 여기도 이 드르륵은 언제쯤 완성이 될까? 옆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 좀 이상해. 이렇게 해서 A에서 Y축에다가 이렇게 Y좌표 표시하면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P에 내분점의 Y좌표를 Y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B 요게 최선이야. 자 이렇게 하면은 Y좌표가 D.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여러분 좀 깔끔하게 자로 해봐. 칠판에다가 자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 해서 여기가 또 뭐야? 평행선들. 얘가 다 평행선이니까 또 뭐가 된다? M 대 N이 어떻게 돼? 평행 이동하겠지.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요쪽
이제는 부러지기까지야. 자, m 대 n이 된다. 여기도 m 대 n. 되니? 자, 그러니까 뭐야? 아래 게 b고 위에 게 d니까 시점, 동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지금? 그래서 m 대 n으로 그 녀석을 내분한 거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직선 하나에서의 내분점을 구한 게 바로 뭐다? y좌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mn 자 mn 자 해보고 여러분 종점이 누구? y좌표의 종점이 d. 그 다음에 시점의 y좌표가 b.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종점의 y좌표, 여기에다가 시점의 y좌표 이렇게 곱해놓으면 그냥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알겠지? 이게 2차원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이 된다. 오케이? 자, 또 뭐 해봐야겠어? 여러분 연습해봐야지. 연습. 자, 예시를 한번 선생님이 먼저 들어볼게. 이거는 진짜 많이 연습해야지 여러분. 그래도 할만해. 재밌잖아. 중학교 도형이야. 중학교 도형으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얼마나 지금 재미가 있어. 뭔가 더 나올 것 같잖아. 더 나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더 나온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a를 마이너스 4,2, b를 5,7. 자, 이렇게 해보자. 뭐 해보면 좋겠어? 뭘 해볼까? 몇 대 몇으로 해볼까, 얘들아? 또 a, b를 몇 대 몇? 1대 2로 해볼까? 이번엔 2대 1 말고 2대 2가 너무 질렸으니까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 구해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도 공식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한번 해봐. 자, 1대 2야. 엎드려. 내분점. 슉슉 타. 표정 같지 않니? 이모티콘. 이렇게 딱 한번 외워봐. 자, 그래서 1대 2야. 1, 2, 1, 2, 1, 2, 1, 2. 그냥 자동으로 여기까지 써. 되지? 그 다음 뭐해? 분자 쪽만 거들이잖아. 분자 쪽에서 뭐? 종점이 B지. 종점이 B. 그래서 B의 X좌표부터 여기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C점의 X좌표 너 곱하고.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연결부호만 적으면 X좌표 완성. 되지? 그 다음에 또 Y좌표 종점의 Y좌표 7 곱하기 7 적고 그 다음에 C점의 Y좌표 2. 자, 이렇게 적고 연결부호 플러스 끝. 됐니? 이걸 해보라니까. 한번 재밌다니까. 계속 해봐 한번. 무의식적으로 계산이 마구마구 돼. 자, 그래서 3분의 시작 5 빼기 6. 이거는 딱 떨어지지가 않네. 그치? 얼마니? 잠깐만, 맞게 했지? 5 곱하고 마이너스 4. 오케이. 5 빼기 6 마이너스 3분의 1 됐고 그 다음에 3분의 얼마? 7 더하기 4 7 더하기 4 7 더하기 4 얼마? 11. 그래서 3분의 11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내분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안 했네. 이걸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3,4 이거를 좀 바꿔서 마이너스 3,4 자, 이렇게 해보고 B의 좌표가 A, B 안종. B의 좌표를 숨겨. 자, 그랬을 때 선분 AB를 이번에도 몇 대 몇으로 할까? 1대 2로 할까? 1대 2로 내분. 1 적기가 귀찮다.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알려줘. 몇 컴마면 7,4 이렇게 할게. 7,4라고 할 때 문제에서 이렇게 줘. 앞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공식 쓸 수 있지. 첫 번째는 공식이야. 여러분이 공식을 쓸 줄 안다면 이 문제도 무조건 풀 수 있지. 어떻게? A, B를 1대1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1, 2 분의 1, 2.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1, 2 분의 1, 2.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종점이 누구? A, B.
자, 그래서 x좌표 a, 그 다음에 너는 시점의 x좌표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자, 이렇게 연결부호 플러스만 적으면 x좌표가 완성이 돼. 자, 얘가 몇이라는 거야? 내분점의 x좌표 7과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분점의 좌표를 주고 나서 여러분 보고 둘 중에 하나 미지수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를 뒤에서부터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그 다음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 다음에 종점의 y좌표 b, 그 다음에 시점의 y좌표 4, 자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또 누구다? 내분점의 y좌표 4다. 얘가 4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공식을 이용한 풀이고, 여러분이 또 이것만 되겠니? 당연히 아니겠지. 자, a가 마이너스 3,4래.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놓고 너가 a 마이너스 3,4 해라. 그 다음에 b 요 점이 a, b. 자, 대충 예상 가지? 이제 어떻게 풀겠다? 지금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보내? 1대 좀 멀게 2. 그지?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몇 컴마면? 7,4. 그지? 요것만 하고 좀만 쉬었다 갈게. 자, 얘가 7,4에 뭐가 떠올라? 그림으로 푸는 거. 그림으로 푸는 거. 자, 지금 여기에서 x좌표를 봐봐. x좌표가 얼마만큼 변해서? 마이너스 3에서 7까지 변했지. 마이너스 3에서 7까지 얼마만큼 변한 거야? 요렇게 가로축 방향으로 10만큼 변한 거지. 플러스 10만큼. 자, 그게 몇 대면? 1짜리라는 거지. 1대 2에서 1짜리가 10. 그럼 2짜리는 얼마? 20. 하면 공식 없이도 뭘 구할 수 있어? 7에다가 20 더하면 얼마 된다? A가 27 된다. 신기하잖아. 공식은 안 썼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잖아. 이게 진짜 수학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공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걸 말하고 싶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4. 내가 그림을 그냥 대충 그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랬지만 전혀 좌표평면과는 상관이 없지. 그림, 실제 그림하고는. 그래서 4 봐봐. y좌표는 원래 4였는데 4로 변했어. 얼마만큼 변한 거니?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빵만큼 변한 거지? 그지? 근데 이 빵만큼이 몇 대면? 1대 2에서 1짜리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2짜리도 몇이겠어? 0에다가 2 곱해봤자 0이겠지. 이 요 길이도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4에서 변했다는 얘기야? 안 변했다는 얘기야? 안 변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몇? 4다. 확인해볼까? 자, 여기 봐봐. 요거 계산하면 3분의 A-6 이렇게 되지, 여러분. 봐봐. 자, 그러면 요거 넘기면 21.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넘기면 플러스 6. A는 얼마 나온다? 27. 나오지? 확인했어. 자, 그 다음에 너 3분의 B 플러스 8 위에 거 계산했지? 그 다음에 얘가 4래. 그러면 4, 3, 12. 그 다음에 8 넘겨. B는 4. 오케이? 다 돼. 그림으로 하면 다 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수꼴 안 떨어지고 딱 그냥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좋지만 만약에 좀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공식 쓰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 그래서 요것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쓸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쉬었다가 뒤에 있는 이제 문제, 유제 문제, 필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쉬는 시간.